안녕하세요. 너무 쉬운 주식 차트 한재수입니다. 오늘은 7화. 지난 시간 스토캐스틱을 이해하신 분이라면 오늘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주가 움직임의 강도 측정 RSI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RSI 지표가 무엇인지 매매 기법 또 나왔습니다. 분기 현상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의 좋은 문구는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투자 방법을 개발해라. 진짜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데이 트레이더라고 그러죠. 분차트를 보면서 감각적으로 매매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주가가 폭락할 때 싸게 종목 선택을 잘 우량주를 사서 중장기로 가져가서 수익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성격, 습관에 따라서 자신만의 투자법을 잘 찾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해볼까요? RSI,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 요거 추세의 강도와 방향을 잘 표현해주는 지표예요. 보조지표예요. 요 밑에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문구를 바꿔봤어요. 보시면 상승 추세면 얼마나 강력한 상승 추세인지, 그리고 반대로 하락 추세면 얼마나 강한 하락 추세인지 알아보는 지표예요. RSI 지표를 딱 불러드리면 이렇게 선이 두 개가 나와요. 선이 두 개가 나오는데 보시면 요 빨간 굵은 선이 RSI 선이고, 여기 보면 검정 시그널 선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그널 선은 잘 보질 않아요. RSI 선을 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옆에 보시면 30, 50, 70이라는 게 나왔어요. 스토캐스틱을 만약에 앞서 알고 계신 분이라면 대충 뭔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스토캐스틱은 여기가 20, 여기가 80이었어요. 느낌이 오시나요? 이것이 무엇이냐? 50 이상에서는 매수, 사는 세력이 우세하다. RSI 선이 50 이상이면 살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0 이하일 때는 팔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50을 기준으로 위면 사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파는 세력이 많다. 50 미만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정할 때 우리가 딱 들어가면 14와 9가 나와요. 기간 14와 시그널 9가 나오는데, 이 기본 설정으로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RSI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할 때 신뢰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박스권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이게 이렇게 잘게 아니고요. 좀 진폭이 좀 크게, 약간의 경사가 있더라도 진폭이 큰 요런 구간에서 좀 신뢰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천장과 바닥 찾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과매수, 과매도. 과하게 사서 과열됐다. 기억나시죠? 너무 많이 먹어서 진짜 소화제를 먹어야 되겠다. 과매도. 너무 팔려서 침체돼 있다. 야, 나 주식 좀 사줘. 너무 많이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하자면 RSI가 30범위 아래로 하락하면 사는 것을 고려한대요. 사는 거 아니에요. 사는 것을 유심히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0 이상으로 RSI선이 올라가면 파는 것을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70 이상이면 잠재적으로 팔려는 세력이 출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유심히 봐야 된다. 요 밑은 주가가 상당히 낮은 상태로 새로운 사는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니까 계속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는 거 고려, 사는 거 고려인데 언제 팔고 사냐? 그거는 이겁니다. RSI선이 여기서 있다가 70을 깨고 내려올 때, 일반적으로 이때 판다. 그리고 살 때는 30에서 막 하면 잠재적으로 사려는 색이 들어와서 막 사요. 그래갖고 30을 뚫고 RSI선이 위로 툭 치고 올라갈 때를 산다.
여기는 있으면 고려, 위로 올라오고 아래로 내려치면 산다, 판다. 이게 RSI의 가장 기본적인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이라는 게 딱 있는데 상승폭과 하락폭이 같아서 균형을 이루는 곳이 50이에요. 그래서 이 50은 우리 이평선도 뭐 지지 저항이 있는 것처럼 50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0 상향 돌파 매수, 하향 돌파 매도인데 속임수가 많아 참고로만 활용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이 왜 중요한지. 차트를 보시면 RSI 선이 예를 들어 요 과매도권 30 미만에서 이렇게 지금 가요. 주가도 살짝 급락하다가 찌끔찌끔 하락을 멈추고 있는데 여기서 통 치고 올라가면 요때는 산다. 과매수권에서 여기 70 이상에서 주가가 더 이상 못 오르고 삐삐쭉 가는데 여기를 충 70을 하향 돌파할 때 판다. 이게 기본적인 매매 기법입니다. 과매도권 30선 상향 돌파 시 산다. 과매수권 70선 하향 돌파 시 판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요걸 보셔야 되는데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있는데 아까 여기서 샀어요. 이제 돌파해서 샀어요. 샀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게 뭐야? 이게 50구간이 나왔어요. 보실까요? 요 구간을 뚫지 못한다 그러면 뚫어야지 사는 세력이 많은 건데 뚫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다 그러면 요때는 아이고 요만큼 먹고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락 추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50이라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점이라고 그랬어요. 사는 세력이 많은 거, 파는 세력이 많은 거, 그 균형인데 이거를 못 깨고 내려가면 파는 세력이 많아지면 다시 내려앉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하락 추세일 때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하락 추세 전환되는데 이 RSI 선을 보면 50 전후와 30 요 아래서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는 계속 빠지고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신기하게 과하게 팔린 구간이 단기적으로 나왔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서 샀어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면 좋은데 돌파 못하면 이거는 계속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 아래로 움직인다는 것은 팔려는 강도가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50을 완전히 하락 추세는 종목이 거들떠 보지 말아야 되지만 완전히 돌파해서 지지를 받고 위로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30%에서 반등 4, 50에서 반락하는 경우가 하락 추세는 많고 50% 상향 돌파가 그래서 중요해요.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 전환 신호인 뒤에서 배울 분기 현상, 다이버전스 현상을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는 어떨까요? 이렇게 빠지던 주가가 50을 상향 돌파해서 쭉 올라가요. 근데 주가도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50과 전후와 70, 요 위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사는 세력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럴 때 50 위에서 움직인다는 거는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강도가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추세선 배웠죠? 추세선을 쫙 가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그냥 이 지표, 보조지표니까 보조수만 보는 거니까 무시하는 게 나아요. 무시했다가 완전히 50을 깨고 내려온다던가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파는 게 맞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샀다가 여기서 과매도권에서 여기서 팔아도 돼요.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추세가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 상승추세였을 때는 요 과매도권을 약간 무시한 상태로 좀 꾸역꾸역 가다가 이게 50을 하향 돌파하던가 추세선을 깨버릴 때 파는 것이 복리의 효과, 좀 더 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50에서 60에서 반등하고 70, 80에서 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승 추세에서는. 그래서 50 하향 돌파가 나오면 빨리 도망쳐야 되고 추세 전환 신호인 분기 현상, 다이버전스가 나오는지 한번 유심히 봐야 된다.
다이버전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현상, 다이버전스, 스토캐스틱도 말씀드렸죠. 이게 하락했던 주식이 저점을 낮췄어요. 근데 RSI는 저점을 높여요. 이럴 때는 추세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고 유심히 살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다이버전스 분기 현상이고요. 그 다음 상승 추세에서 고점을 높였는데 여기 RSI는 고점을 낮추고 있어요. 이러면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거 이제 상승 추세 끝물 아니야? 그러면서 유심히 보셨다가 만약에 추세선을 이렇게 걷다. 근데 분기 현상이 나왔네? 어떻게 되지? 그러다 요거까지 깨버리면 여기에 샀다. 그러면 팔아야 된다.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기 현상은 주가와 그리고 보조지표가 약간 반대로 나왔을 때 상승 추세 끝물, 하락 추세 끝물에서 이게 나오면 추세가 전환될 수 있으니 유심히 살펴라. 이게 분기 현상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중기지표예요. 중기지표의 대명사 MACD에 대해서 배워보려 해요. 감사합니다.